예, 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4일이고요. 오늘 정말 어려운 분 모셨는데, 야, 우리가 팍팍 밀어드려야 될 분입니다. 예, 서지영 동래,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당에서도 또 대통령실에서도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또 국회에 네. 진출하는데 또 한 네. 걸음을 내디디셨어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래구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된 서지영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예비 후보고요.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길 걸어 오셨는데요. 네. 사실 이번이 처음 도전은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4년 전에 제가 동래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을 해서 지금 현역 의원님과 그때도 경선을 치렀습니다. 네. 경선을 치렀고 좀 아쉽게 그때 이제 패배했었고요. 4년 만에 리턴 매치에 성공한 거죠, 지금. 예, 어떻게 보면은 또 그동안 또 좋은 경험을 하시고 네, 의정 네. 활동 더 잘할 수 있는 네네. 또 그 기초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중앙당에서 그 여러 실국장을 맡으면서 그 4.7 보궐선거를 승리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의 승리, 지방선거까지 제가 주요 실국장을 맡으면서 예. 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승리의 방정식을 안다는 거죠. 자, 사실 수도권에서는 네. 부산 선거 쉬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 선거 전혀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 경선에서 이번 동래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이 도전을 하셨습니다. 네. 후보자가 한 7분이 같이 경쟁을 이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동네에서 부산에서 3자 경선을 했었어요. 예. 3자 경선을 하고 또 7명에서 3명으로, 3명에서 2명으로 결선까지. 네네 압축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네. 예선부터 이렇게 검증이 네네,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됐고 예. 또 본선도 어쨌든 네네.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번에 그 당내 경선에서는 네네. 여성 후보들이 네.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는데 또 아, 그 와중에도 네네네. 또 승리를 거두셨어요?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그리고 이제 후보자의 모습을 당원 여러분도 이제 참여를 하시고 일반 국민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후보자의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당원분들도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보시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 어찌되었건 언론에서는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여성 비율이 낮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걸 또 해결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어려운 길을 갖다가 또 허들을 하나 넘으신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축하드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많은 여성들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도전하는 숫자 자체가 여성들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간에 후보가 된다든지 당선되는 비율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좀 보다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을 해서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의 남녀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주요한 국정을 판단하고 우리가 정부를 또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여성들이 좀 용기 있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저의 이렇게 걸어온 길이 또 많은 여성 후배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도전을 일으키는데 좀 촉매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당직자분들도 당 내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렇죠. 저희는 정치의 한복판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분들에게도 또 응원이 될 수 있는 또 한 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후보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직전까지 중앙당 총무국장을 했었습니다. 중앙당 총무국장은 당의 재정을 책임지고 또 당의 인사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후배들과 교류가 있고 또 선배님들과의 교류가 있는데요.
제가 가는 길이 또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 고생하는 중앙당,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뭔가 제가 면목이 좀 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아는데 네. 딱 이렇게 던졌을 때 네.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거리낌 없이 네. 정확하게 네. 핵심을 갖다가 딱 그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까지 딱 파악해 주시는 거 보면요. 확실히 국회 가면은 대변인 하시면은 잘하실 것 같아요. 뭐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변자니까요. 예.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고 그 뜻을 잘 읽고 대변을 잘 하는 게 네.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이니까 네. 뭐 어떤 제가 뭘 하겠다 뭐 이것보다 제 역할과 소임을 제대로 해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똑 부러지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압도적으로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면 너무 싱거울 것 같은데. 전 그냥 겸손하게. 어제 경선 결과가 확정이 됐는데요. 확정이 되고 나서도 저는 이 앞에 저희 사무실이 미남 노타리에 있는데 미남 노타리 앞에 나가서 평소와 다름없이 또 거리 인사를 했었습니다. 하셔야죠.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요. 아침에 몇 시부터 시작하시죠, 일정을? 저는 이제 한 7시 조금 넘어서 나와서 인사는 보통 한 7시 30분부터 7시 30분부터? 그러니까 7시쯤에 나와서 이제 워낙 경쟁 후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침에 가면은 서로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자리를 잡아야죠. 그래가지고 그럴 때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한 발 늦으면 좀 피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내려놓는 양보하는 마음씨까지. 양보라기보다 좀 그게 매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후보님들이 차에서 저보다 한 발만 먼저 내리시면 저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했었고요. 아무리 정치가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지만 또 정치에도 도의가 있고 우리 경쟁해도 또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염두에 두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앞으로 정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국회의원이 되시면 국회의원이니까 국가 단위에서 좀 갖고 계신 비전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공천 신청을 할 때 의정활동 계획서라는 걸 냅니다. 그때 제가 적었던 내용들이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 기관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일을 잠깐 했었습니다. 또 당에서도 교육위 수석 전문위원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위에서의 의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교육감 선거 제도는 너무 좀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 숱한 보궐선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럴 때 국민에게 전가되는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너무 이렇게 선거 과정 자체가 후보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는 교육감 선거도 물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좀 책임지는 선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교육감 선거 제도가 러닝메이트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서로 협력해서 가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러닝메이트제를 한번 주장을 해볼 거고요. 그런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청소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에너지를 많이 쏟을 계획입니다. 동네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또 부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활력을 좀 잃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굉장히 이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인구 수가 조금 줄었고, 그다음에 특히 노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인구 변화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렇게 인구가 전체적으로 뭐 저출생 문제도 있지만 부산시의 인구가 이렇게 감소된다는 것은 뭐냐면 일자리를 찾아서 외부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부산에 일자리가 많아지고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 외부에서 젊은이들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구상들을 하고 미래를 그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 우리 동료 의원님 나중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동료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또 부산시장님 그다음에 우리 정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죠.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좀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또 부산 얘기를 했으니까 동네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네. 동네의 비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네는 그 역사와 문화가 넘실대는 곳으로 만들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동네야말로 교육 1번지입니다. 그런가요? 예. 동네에는 안락 서원이 있고요. 그러네요. 전통적으로. 향교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서원이라고 하면 옛날에 대원군께서 다 철폐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 47개 정도 제 기억에 전국에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정도로 동네는 조선시대부터 교육 1번지였다. 역사의 네. 역사적 교육 1번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그 교육열이 강한 부모님들께서 또 동네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또 동네에 또 좋은 학교들, 명성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도 그런 교육 1번지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려면 미래지향적인 컨텐츠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정말 명품 교육 특구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려면 거기에 걸맞는 인프라나 컨텐츠가 제공돼야 된다. 특히 이제는 IT가 워낙 중요한 시대, 뭐 전 세계의 어떤 그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IT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들이 좀 제대로 공급되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좀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설계를 조금 촘촘하게 해서 나중에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준비된 후보가 많네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 또 이제 지역에서 그런 욕구를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지역의 교육계의 리더들, 그 다음에 또 학부모님들과 또 여러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꼭 필요한 공약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보통 지역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국가 단위의 비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없으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지역구 관심이 없거나 지역구 연고도 없어가지고 그냥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균형이 아주 잘 잡혀 계신 것 같아요. 뭐 좋게 봐주시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았었고 또 그렇게 커리어를 또 쌓아왔었고 또 특히 제 고향 동네가 정말 그 교육으로서는 명성이 자자한 곳이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의 궤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동네 출신이신 거죠? 그렇죠.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죠. 완전 오리지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수도권 선거할 때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뿌리가 없어도 그냥 공천하기도 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부산도 대도시다 보니까 보통은 부산 출신이면 타 지역도 나오고 그러는데 완전히 오리지널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동네에 내성국민학교, 그때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렇죠, 국민학교죠. 굉장히 제가 올드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내성국민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학산여중, 그다음에 대명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면서 이제 이화여대로 진학을 해서 이제 서울에 대학을 다녔고 동네는 저의 터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저의 슬로건이 선수교체였는데 사실은 세컨 슬로건은 동네가 키운 준비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준비되셨네요. 딱 나오잖아요. 준비가 너무 잘 돼. 여기 있습니다. 동네가 키운 준비된 일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골목골목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확실히 후보들한테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꼭 어디 지역 출신이라야지 국민을 다 대변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역량이 아주 크신 그런 후보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근데 다만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는 그 지역에 대한 굉장한 깊은 애정이 없으면 또 굉장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기도 좀 쉽지 않을 것이고 보다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날 때 정체성을 가지고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국적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국이라는 말도 그곳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길러진 그 정체성이 발현이 되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 축하 전화 많이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네. 지역에서 이렇게 인사 오늘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소식 들으신 분들이 네.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고 진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랑 좀 잘 싸워라. 민주당이랑 네. 싸워라. 딱 두 말씀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달라. 그리고 민주당에 국회 가서 민주당이랑 잘 싸워라. 그런 말씀 주로 하셨고요. 그리고 또 뭐 압도적으로 승리해라. 압도적으로 승리해라. 그런 주문들. 근데 보통 부산은요. 네. 제가 선거 결과를 봤더니 네네. 압도적인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과거에는 좀 압도적이었죠. 예. 그랬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이제 배가 거듭할수록 야당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에서 더더욱더 우리가 영남권이라고 해가지고 뭐 공천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될 때입니다.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진짜 민주당이랑 열심히 싸우셔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또 본격적인 네네. 이제 선거 운동, 네네. 민주당을 놓고 하는 선거 네네. 운동 이제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시잖아요. 네네. 전략 조금만. 전략은 그 지역구 선거에서 전략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진심을 보여드리고 정성껏 주민들을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이제 뭐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의 이제 모토 자체가 선수 교체였습니다. 예. 물론 저는 경선에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 교체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은 국회 선수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운동권 청산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언론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회는 지난 8년 동안 굉장히 저는 비정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장악한 상태에서 지금 두 차례입니다. 4년. 8년 동안 민주당이 그 국회의 다수 정당으로서 국회를 운영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국회가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국회가 더 신뢰를 얻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모습은 그냥 맨날 뭐 투쟁을 일삼고 파행을 일삼고 그다음에 뭐 정부가 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 잡고 애지간한 정쟁적 법안들 다 단독 처리하고 민생을 위한 법안들에 그렇게 단독 처리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이런 상태로는 국회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국회에 좀 균형을 이뤄달라. 이제 우리 국회를 좀 정상으로 회복시켜달라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국회의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저는 본선에서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야, 정말 아주 그냥 정리가 딱딱딱 되시는데 네네. 그러면은 또 세대 교체를 얘기하면은 또 70년대생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막상 국민의힘 이번에 그 50대 이상이 다수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70년대생 내지는 뭐 그 이상 분들을 대표하는 또 그런 역할을 맡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거는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고요. 저는 사실 제가 출마 선언문에도 있었는데 세대 교체를 주장하진 않습니다. 출마 선언문에도 있습니다. 그 세대를 교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다지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세대가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를 교체한다? 그 얘기는 특정 세대가 그 시대를 독점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선수 교체입니다. 선수 교체다. 예.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 그랜드하게 무슨 시대 교체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정치가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그렇죠. 시대를 잘 읽어내고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시대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대 교체를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세대 교체도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교체되어야 된다. 그리고 유능하신 분들은 계속 하셔야죠. 그러나 국민들 앞에 저평가를 받는다거나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아니면 정쟁에만 매몰돼서 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특정 지지 세력들 극단적인 지지 세력들 눈치만 보면서 그런 지지 세력들 눈치 보는 정치한다거나 이런 분들이야말로 저는 교체돼야 되고 국회에서 이제 퇴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수 교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선수 교체 딱 얘기하시면서요 네네네. 눈에 불꽃이 딱 네, 들어오니까 그랬나요? 정말 그 네. 선수 교체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네, 내가 본인부터가 네네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네.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자 그런데 민주당과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 이제 민주당과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싸워야 되느냐, 그 정쟁만 일삼으면 되겠느냐, 뭐 이런 네네.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싸우느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하도 신당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 민주당만 싸워야 될지 여러 당과 싸워야 될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싸운다는 표현도 뭐 어떻게 보면 부적절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고 국민들 앞에 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도 좋은 정책들을 내놔야 되고 우리도 보다 더 품격 있는 모습으로 정치를 해야 되고 또 품위 있는 언어들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좀 품격 있는 싸움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정말 준비돼 있고 네. 정리돼 있고 사실은 준비돼 있는데 정리가 안 된 사람도 있는데 네. 우리 서지영 후보 같은 경우는 진짜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셔가지고. 아 진짜 네. 저는 다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네. 그 인터뷰 시작할 때부터 네. 그 첫 마디부터가 네.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마치 네. 처음에는 저한테 방송하기 전에 네. 아니 그 질문지를 못 받아봤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질문지 갖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국민들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민들 앞에 드리는 말씀들이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말씀, 솔직한 말씀을 드릴 때는 꺼리낄 게 없죠. 꺼리낄 게 없어요. 머릿속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면 말도 버벅거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담담하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꽤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이제 당 사무처 당직자로서 출발해서 벌써 24년째거든요. 오래됐네요. 네, 24년 동안 이 정치의 한복판에서 이 정당의 모습들 2000년 시작하신 거잖아요. 2001년입니다. 2001년 하반기에. 그래서 그러한 많은 그 정치인들의 모습 그리고 정치적 현안, 사건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제 삶이었던 거죠. 지켜봐왔기 때문에 조금 더 저도 알게 모르게 좀 준비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보다도 훨씬 먼저 제가 2004년에 여의도 연구소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이면은 진짜 까마득하죠. 그렇죠. 그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으니까요. 예. 야, 진짜 천막 당사부터 모든 걸 다 겪으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야, 이런 하여튼 입지전적인 하여튼 경력을 쌓아가고 계시는 건데,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이번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연관돼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부산 동래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확정되어서 이제 본선 경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제대로 된 선수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정치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진정한 선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고 합리적인 사람들, 그런 품격 있는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로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서지영 예비 후보 네. 정말 대단한 게요. 겸손하면서 아유, 준비돼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당차게 할 말은 다 하는 모습. 고맙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네. 정치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거라 믿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지영 후보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면서 또 필요한 얘기 있으면은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